예, 월요일장 코스피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요. 머뭇대고 있습니다. 숨고르기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양새인데요. 이분과 함께하면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해석하고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표면적으로 딱 속보 떴을 때는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하고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고용보고서를 우리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를 먼저 그렇죠.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게 20만 1000건으로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 고용보고서가 지난달처럼 세게 나왔 20만 6,000건. 네. 지난달보다 세게 나왔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고용보고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달에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가 원래는 27만 2천 건이었는데 이걸 21만 8천 건으로 대폭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 거는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왔지만 지난달 거를 큰 폭으로 낮춰서 하향 수정을 했기 때문에 고용시장 자체가 조금 둔화됐다라는 시그널을 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연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3.9% 상승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3년 내 최저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번 고용 보고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고용시장 냉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단기물 금리가 이제 그동안 FOMC 이후에 되게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큰 폭의 레벨 다운하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여기까지 딱 보게 되면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횟수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증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차별화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정작 증시는 그런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국채금리를 중요한 지표로 보시잖아요, 이사님들. 그렇죠? 네. 2년물이 실세로 조금 더 빠르게 반영하는 2년물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오른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주도주, 물론 엔비디아는 좀 쉬었지만 다른 빅테크들이 주도하면서 미국이 나스닥이 더 올랐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다시 좀 쉬었던 기존의 빅테크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금리 정책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 좀 말씀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는 주관이죠. 네. 일단 단기 금리가 박스권 이하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에 연준에서 추가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 그거 이상으로 통화 정책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 생각이 바뀐 건데요. 이유가 뭐냐면 대선 때문이거든요. 미국 대선이 이제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만약에 아주 충격적인 경기 쇼크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한 지금 약간 둔화되고 있다고 지금 예고해 놓은 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필 경우에는 오히려 연준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연준 위원장 중에서 이제 파월이 가장 정치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때 그런 거는 아주 지수가 충격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고용보고서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이 수준을 크게 넘어가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쇼크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올해 내에 한 9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요 컨센서스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증시는 차별화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드 와치를 보게 되면 고용보고서 이후에 약간의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올해 내 금리 인하폭이 뭐 3회 이상 이런 수준으로 높게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거로 보면 일단 금리 인하, 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좀 환영할 만한 흐름이긴 하지만 예. 차별화를 해소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고 지금도 고가를 내고 있는 6월 달에는 반도체 지금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완전히 빅테크거든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별화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뭐 미국은 제롬 파월은 제롬 파월은 정치적이 아닌가요? 근데 옐런 재무장관은 정치일 수밖에 없고 그죠. 근데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빅테크가 사실 최근에 갔던 건 어쨌든 금리 때문에 간 건 아니고 AI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기존 주도주의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간다면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도 사실은 우리 시장은 보면 쏠림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HBM 반도체죠. 그 밖에는 이제 수출 모멘텀으로 뭐 화장품, 전력, 음식료 이런 쪽이 좀 갔었잖아요. 네. 지수는 우리도 이제 2,9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또 미국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차별화 상태인데요. 네. 이 큰 틀은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도 차별화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쏠림 이렇게 쏠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몇 섹터만 올라가는. 쏠림. 네. 이게 미국도 지금 빅테크랑 반도체만 올라가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보면 악화되고 있으면서 이 쏠림이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또 더한 게 이제 심정적으로도 더 힘든 걸 주고 있죠. 뭐 단적으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의 위치와 다르죠.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그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 쏠림의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받았던 가장 많은 질문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얼마까지 갈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좀 이게 밉살스러운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삼성전자랑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끄는 코스피 200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쉬워진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쉬워졌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수에 삼성전자가 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건가요? 그런 장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로 보이고 이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그전보다는 쉬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글로벌 반도체가 랠리를 보일 때 삼성전자가 동참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도대체 얼마나 갈 것이냐,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심에 있고 되게 어려운 복잡한 문제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에 동참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이끄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랠리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그냥 글로벌 반도체를 바로미터로 삼아서 투자의 중심을 잡으면 그냥 좀 쉬워진다. 여기서 목표가가 얼마고 실적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쉬워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왜 좋냐? 하이닉스 실적이 왜 좋냐? 결국 미국 AI 반도체 투자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 빠질까? 하이닉스 주가가 언제 빠질까?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빠질 때 빠질 것으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 그러면 그냥 글로벌 반도체 흐름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바로미터, 옆에서 쳐다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되게 쉬워지니까 그 측면에서 쉬워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쉽게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하이닉스가 동시에 많이 빠졌는데 대만의 TSMC가 고가를 내거나 안 빠지고 있거나 일본의 반도체가 안 빠지고 있으면 그냥 삼성전자는 일시적으로 빠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글로벌 반도체가 아주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대응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가 쉬워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매크로가 지난주에 제가 환율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화장품, 뭐 조선, 방산 이런 주식들, 자동차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아니라
급등을 했다가 다시 그 급등한 부분에 거의 뭐 한 70% 이상을 되돌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수익 내기는, 그리고 나머지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은 안 올라가는 주식들은 아예 안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어려운 건 분명하고 예. 좀 약간 기대 수익을 낮춰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삼성전자 10만 전자 될까 이런 제목에 마음을 뺏기시면 7만 5천 원에도 못 사고요. 8만 원에도 못 사고요. 오늘 8만 7천 원에도 못 삽니다. 삼성전자. 그렇죠. 네. 네, 뭐 10만 전자 뭐 9.5층에 구조돼 있어요. 뭐 이런 기사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업황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핵심 변수들하고 우리 시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묶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화요일이랑 수요일 날 파월이 네. 상원이랑 하원에서 이제 통화정책 보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앞서 제가 파월이 통화정책을 더 완화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 또 제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좀 차별화를 쏠림을 해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 C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싶겠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 보면 원래는 한 10월 정도 금리 인하를 많이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채권 트레이더를 중심으로 해서 8월 인하 가능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금통위에서 8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일종의 시그널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시그널을 주는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시그널을 줬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위로 세게 튀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럼 어찌됐든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주는 거니까 증시한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앞서 제가 우리나라 정체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추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대 수익을 좀 낮추십시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타를 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트폴리오에 좀 변동성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움직임이 작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베타가 적은 종목을 좀 많이 포함해야 되는군요. 예. 그랬을 때 현 시점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은 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다. 지수가 어찌됐든 종목보다 가장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랠리에서도 조금은 상대적 박탈감은 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막 움직이는 종목을 귀신처럼 매매를 잘하면 수익이 잘 나지만 그게 너무 힘든 부분이니까 차라리 그러면 기대 수익을 좀 낮춰서 조금은 지수의 비중을 한번 가져가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이 불이 붙었습니다. 주식 다 사세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조금 그런 거죠. 제가 여담이고요. 시장은 뭐 그렇게 항상 생각대로 편하게 수익을 잘 안 내주죠. 오늘 시황해설 주식원탑 김지희 이사님과 한 주간의 전략 미리 세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